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건네고 촬영한 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이 만남 전에도 김 여사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만나자는 얘기를 하는 등 SNS 메신저 대화를 10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앞서 6월에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난 1월 한 보수단체는 이런 행위가 김건희 여사를 최 목사가 스토킹한 거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주일간 법률 검토를 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 본부장은 아직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며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반발했습니다. 그쪽에서 다 시간, 장소, 약속 다 하고 그래서 간 거고 뭐가 스토킹이라는 혐의인지 객관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도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 목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성역 없이 조사라고 적힌 봉투를 든 시민들이 권익위 민원센터에 늘어서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의 릴레이 민원입니다.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접수 90일 만인 어제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30일. 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0일 총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조사를 더 해야 하는지 권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사가 부족했냐는 MBC의 질문에 권익위는 법령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고된 듯도 했습니다.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품들이 건네진 현장인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코바나 없어요. 이거 언제 없어졌어요? 2월 말에는 없어졌다고 저 얘기는 듣고 왔는데. 네, 촬영 안 되시니까 여기 코바나 없어요, 저희 쪽에.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된다며 청구된 국민감사와 관련해 감사 연장을 5번째 통보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시작된 감사를 1년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권익위 역시 이처럼 조사 연장을 거듭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조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장관을 떠나 법조인은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 원짜리 디올복이 더 심각한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 원짜리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법이 이제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기사와 변호사 본인이 식사한 걸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수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몰카 공작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는 이것의 뇌물을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당장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그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선 제1검이라면, 이 관훈클럽 자리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지만 조선 제1검이라면은 그것은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 답변을 정치적으로 들은 뒤에는 더 이상 묻는 것도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의미한 쪽의 문제는 더 이상 그만하고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은 그 명품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범죄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지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리로 만약에 저희가 여러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누군가가 몰카로 찍으면서 뇌물을 주면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과 고위 검찰 공무원을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본인들이 가졌던 관점, 그리고 수사의 엄정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미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